클로드 코드로 카드 뉴스나 영상 한 번쯤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결과물이 어딘가 AIT 나고 내 얘기 같지가 않죠. 그거 AI 탓이 아니라 스킬 탓입니다. 스킬을 깎으면 이렇게 AIT 나던 카드 뉴스가 이런 디자인으로 바뀌고요. 릴스랑 쇼츠도 이렇게 기획부터 완성까지 알아서 뽑힙니다. 저는 이 스킬로 콘텐츠 시스템을 만들어서 2달 만에 2천만 원 넘게 벌었던 경험 또한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핵심인 스킬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스킬을 만드는 패턴 4가지, 쓰면서 지켜야 할 원칙 6가지, 그리고 만들고 고치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1시간에 전부 담았습니다. 영상이 긴 만큼 타임스탬프를 다 찍어놨으니 궁금한 부분부터 골라보셔도 좋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있는 리소스 폼을 신청하시면 영상에서 언급한 모든 프롬프트와 참고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네스 엔지니어링, 루프 엔지니어링, 그래프 엔지니어링 이렇게 점점 엔지니어링들의 워딩이 조금씩 점점 진화를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스킬들에 대한 품질과 퀄리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스킬들이 잘 서로 받쳐줘야 좋은 하네스로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스킬에 대한 기본 내용 그리고 스킬 만들 때 대한 각종 팁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 아마 영상을 한번 힌트를 얻어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재밌는 것들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스킬들이 다른 사람들 되게 많이 쓰는 걸 가져다 쓰는 거를 많이 하시지만 내 업에 맞는 스킬을 제대로 만드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업에 대한 스킬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얘 영상 보면서 이거 잘못 쓰고 있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한번 반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스킬과 나쁜 스킬의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조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나쁜 스킬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씩 뒤에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좋은 스킬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면서 점점 고도화하면서 육성하는 그런 스킬들을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하는데 짧은 지시와 분리된 컨텍스트 그리고 통제 가능한 트리거, 검정 루프 이런 가지 요소들이 다 겹쳐져 있는 스킬이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실제 자동화는 어떻게 생겼는지 제 스킬들 일부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핵심 원칙이나 경로, 한 4가지 경로와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스킬 바탕으로 해서 검증하고 육성하고 육아하는 방법까지 제가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제가 하단에 프롬프트 같은 것들 남겨둘 거고 그 프롬프트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실제로 스킬을 만드시거나 깎으실 때 타이핑 하시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프롬프트들, 키워드, 참고 자료들 전부 다 제가 노션 페이지에 다 정리를 할 거라서 댓글에 있는 리소스 폼에 한번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킬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AI 에이전트에게 알려줄 수 있는 문서로 되어 있는 마크다운 형태로 되어 있는 온보딩 가이드입니다. 스킬 관련된 원리나 좀 자세한 개념 영상은 제가 우측 하단에 카드 띄워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무 절차와 참고 자료를 폴더로 묶으면은 더 도구가 바뀌어도 남는 실행 자산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코덱스, 클로드, 엔티그래피티 이런 것도 여러분이 바꿔도 스킬은 잘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스킬을 무엇을 어떤 순서로 동작하느냐에 봤었을 때는 2가지로 나뉩니다. 제일 중요한 이 skill.md 어떻게 업무가 돌아가야 되고 어떻게 이걸 판단할 것이냐 언제 스킬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스킬에 같이 딸려 있는 레퍼런스 자료들이나 코드들이나 뭐 카피라이팅 텍스트들이나 양식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랩핑해 놓은 게 스킬 폴더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이 재사용이 가능한 온보딩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스킬을 한번 러프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용적 제너럴한 스킬입니다. 누가 써도 괜찮은 보조 도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보통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통 생성된 AI 텍스트들은 뭔가 조금 번역 툴도 좀 많이 껴있고 상투적이고 수동태에 좀 많이 껴있고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일반적으로 컨텐츠를 뽑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릴 수 있는 좀 제너럴한 스킬은 어떤 거냐? 보통 이렇게 I not AI라는 이렇게 AI 티나는 문장 대신 좀 다듬어주는 Humanize Korean이라는 그런 GitHub 레포지토리가 있습니다. 스레드 글 같은 걸 한번 생성했었을 때 요거를 한 번 더 거쳐가지고 활용을 하거든요. 만약 내가 영문권에서 이걸 써보고 싶다 하면은 요거 휴머나이저 제너럴한 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범용 스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누가 사용해도 같은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강점이 있죠. 또 중요한 것은 내 업무에 피팅이 되어 있는 스킬이 있습니다. 내 워크플로우를 실행할 수 있는 전용 시스템이라는 것을 갖춰야 되는데 오늘의 주인공이죠. 내 업무와 맥락과 판단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외부 제작자가 대신 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나 암묵치들을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좀 실제로 필요하고 업무 컨텍스트들, 특히 뭐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회사에 있는 지식 관리된 카드들이나 자료들, 도구들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내 업무 전용인 워크플로우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만들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선호도를 넣어야 되고 취향을 살려가지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가 만들어야 되는 스킬에 대해서 또 두 개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yes or no로 판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 판단할 필요가 없어 라고 실행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헤르메스나 아니면 여러분들 클로드 코드 데스크탑이나 코덱스 데스크탑 쓸 때 이런 루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스킬 만들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줘. 이메일 해야 할 일들을 추출해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게임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업무 스킬이 되는 거죠. 헤르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하나의 예시로는 제가 별도로 바이럴이 되고 있는 영상들, 제가 좋아하는 채널들이나 벤치마킹 채널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독자 대비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요것들이 헤르메스 에이전트 애니와 결합이 되어 있고 애니란 에이전트는 슈퍼베이스 CLI 그리고 제 유튜브 데이터 API가 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이런 영상이 좀 잘 되고 있고 이렇게 증가했고 구독자 수 대비 이런 지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영상 한번 좀 찍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런 레이더를 펼쳐주는 컨텐츠 제안해주는 어시스턴트 롤이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의 스킬이거든요. 여기 하나의 스킬이고 크론잡이 된 건데 제가 이거 보고 어떤 식으로 썸네일이나 제목 같은 거 뽑으면 좋은지 배워볼 수 있는 거를 매일 아침마다 제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휴먼 인 더 루프 내가 실제로 아웃풋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방향을 결정해줘야 되는 스킬 또한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이미지 생성하고 나서 비디오로 넘어갈 때 이런 작업들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이런 오토노미어스한 사람 개입 없이 실행하는 경우에 대한 스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스케줄 태스크로 등록해줘라고 헤르메스한테 던지거나 클로드 코드의 루틴 또는 코덱스의 예약된 태스크에 한번 여러분들이 할당하시면은 쉽게 스킬 등록해가지고 주기성 배치 자동화를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화 관점에 있어서 언제 스킬을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요소를 한번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반복 작업입니다. 내가 캐러셀 포스트를 주기적으로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스킬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인지를 하시겠죠. 두 번째는 뭔가 반복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스레드나 링크드인이나 뭔가 다른 글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저에 대한 정보들이나 오디언스 그리고 콘텐츠 만들 때 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가 손으로 교정해야 되는 것도 종목이다 보니 이렇게 간단한 스킬 만든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복적으로 말투나 독자를 매번 다시 설명하는 것들 이게 귀찮으니까 실제 저에 대한 맥락과 채널별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글쓰기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시그니처 어휘 이런 것들 제가 썼던 글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어휘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컨텍스트 있을 때 한번 스킬 만들어주면 좋고 인수인계 할 때도 스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은 스킬로 고정을 해서 반복 가능한 업무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가 언제 스킬을 만들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인지를 하셨다면은 전략적으로 스킬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컨텍스트 윈도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채팅 하나의 대화 세션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question, answer, question, answer, question, answer 이렇게 티키타카를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근데 클로드 모델 기준으로 했었을 때 1밀리언 토큰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한 25%에서 30% 넘어가면은 채팅 세션을 버립니다. 왜냐면은 가면 갈수록 답변 품질 떨어지는 것과 별개로 검색을 굉장히 못합니다. 내 사용자 의도에 맞게끔 검색을 잘 못하고 스킬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스킬 호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4분의 1 정도 세션에 찼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보통 작업 상태를 문서로 저장해라 라고 한번 요청합니다. 이거는 언제 많이 하느냐, 우리가 리서치 행위를 할 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검색해줘 이렇게 물어보면은 에이전트들 입장에서는 도구들 엄청 많이 호출해가지고 요 상단 컨텍스트 상단에 굉장히 많은 검색한 흔적들이 맥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에서 엔드 아웃풋을 뽑아가지고 스킬 만들어 라고 요청하시기보다는 리서치 한 것만큼은 별도로 작업 상태 문서로 저장을 해달라고 하고 /new /compact를 타이핑 해가지고 컨텍스트 윈도우를 3% 아래로 줄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에 필요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메인 컨텍스트에는 최종 판단에 필요한 요약문만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자주 하는 프롬프트가 리서치 외부 도구 호출은 서브 에이전트로 분리해서 메인 대화에는 최종 요약만 남겨줘 라고 올리시면 굉장히 쾌적한 상태의 컨텍스트 윈도우에서 개발을 할 수 있다. 스킬을 만들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킬이 차 있다, 컨텍스트 윈도우가 차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침 8시에 출근하느냐 아니면 맑지 않은 머리에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야근을 하는 그 컨디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컨텍스트 윈도우는 개인적으로 20에서 25% 안에서 해보시고 그 모델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25만 6천 토큰 정도 컨텍스트 윈도우 가지고 있다 하시면 한 절반 정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콘텐츠를 만드실 때 평균적인 답변을 피하기 위한 팁을 좀 알려드리면은 나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인터뷰를 해가지고 좀 채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좀 제 개인적인 민감한 정보들이 좀 껴있지만 제가 자료로 남겨놓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 보시고 여러분 맥락을 채워보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콘텐츠 하네스 부분에 이런 게 반영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채우시고 나면은 나중에는 대본 뽑을 때도 내 메모리를 살려가지고 뽑을 수 있을 거고 캐러셀 동안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텍스트가 반영된 캐러셀 작성하실 수 있을 거고 스레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 경험이 반영된 글들이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별 스킬이 같은 품질 기준을 공유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레드를 글을 쓰는 스킬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스킬에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제가 과거에 썼던 글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문서를 참고를 하고 나서 글을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입맛 기준에 70점, 75점짜리 글이 아니라 91점, 92점에 가까운 글들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더 추천드리는 방식은 실제로 제 스레드 글을 이런 식으로 모아놨잖아요. 그럼 이거 모아놓은 거를 좀 추천드리는 방식은 좀 나름 이쁜 형태로 지식 관리도 하시면서 손으로 쓴 글들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 쌓은 상태에서 출발하시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터진 글들을 손으로 쓴 글들을 좀 모아놓고 한번 그 관련된 스킬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내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만들어 줘 라고 하시면은 괜찮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에 대한 맥락과 오디언스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문서를 더 참고해서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은 꽤 좋은 글들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스레드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콘텐츠에도 이런 시스템들이 맥락에 이런 시스템의 맥락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팁으로는 엔드 투 엔드 기준으로 했었을 때 최소한의 밸류가 있는 단위만큼 태스크를 찢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자동화된 영상들 있잖아요.
자동화된 영상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커맨드 슬래시 제너레이트 비디오라고 커맨드를 던지는데요. 그때 대부분 문단 분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리모션 애니메이션과 TTS와 비롤 이미지나 음짤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최종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하나하나의 단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실제로 우리가 자동화를 하기 전에 수동으로 작업을 해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수동으로 하는 그 작은 하나의 행위들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스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 스킬들을 전부 다 검수했었을 때 100점에 가깝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때 하나씩 연결한다라는 거죠. 전부 다 한 번에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잘 되는 거 확인을 하고 나서 다 같이 병합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대본만 나와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크립트 부분에서 렌더링 영상 만드는 거를 MVP로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프롬프트 팁 같은 경우는 하나의 워크플로우 스킬 뭔가 구성했다라고 하면은 가치가 굉장히 높거나 ROI가 굉장히 높은 가장 작은 단위부터 하위 스킬로 쪼개주세요 라고 한번 감사를 해보시면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팁으로는 캐러셀이나 여러분들 영상 같은 걸 자동화할 때 팁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디자인 레퍼런스를 잘 받아가지고 좋은 품질 캐러셀, 좋은 품질의 영상 자동화 할 수 있습니다만 전 디자인보다 검증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게이트를 좀 여러 개 쌓는 게 중요한데 디자인 쪽에서는 컨택트 시트라는 것에 대한 키워드를 여러분들 좀 잘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 만든 거에 대해서 레퍼런스에 대해서 컨택트 시트 만들어줘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레퍼런스 컨택트 시트를 바탕으로 해서 스킬을 역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화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때는 이런 검증 게이터 색상 대비, 푸터, 정렬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티키타카 하시면서 깎아 나가셔야 됩니다. 모든 슬라이드가 기준이 만족할 때까지 통과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캐러셀 공장 같은 경우는 어셋 수집하고 리서치하고 카프레이팅하고 모든 게 모였을 때 그 다음에 캐러셀 포스트 만들어라 라고 넘어가거든요. 과거에 좀 망한 케이스인데 이런 커버 이미지 뭐 그렇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워크플로우 흐름에 대한 레퍼런스 이미지들은 제 기준에서 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스텝별로 설명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는데 이런 이미지들이나 이런 이미지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마이크를 켜가지고 구두로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합격이다. 근데 어디서 마음에 안 든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장 캐러셀을 고쳐라 라고 하기보다는 만들어져 있는 스킬을 좀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새로운 세션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역으로 달라라고 합니다. 메타 프롬프트를 요청하는 거죠. 그럼 이미 제가 인풋 컨텍스트를 굉장히 많이 밀어 넣었기 때문에 컨텍스트 윈도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꽉 차 있고 노이즈가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킬을 한번 수정을 하기 위해서 역으로 새로운 세션에서 할 수 있는 핸드오프 프롬프트를 달라라고 한 거죠. 이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수정 막 요청을 하고 수정을 합니다. 스킬도 수정하고 나서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게 좀 잘 표현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85점짜리를 86점, 87점 올려 나가는 그런 여정이 이런 식으로 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실제로 루프 엔지니어링 레벨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정성적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정량적으로 뭔가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 취향이 들어가고 선호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쪽을 스킬을 만들 때는 제가 하는 방식은 안타깝게도 평가 자동화는 하지 못했고 검수 비용이 들더라도 매 단계마다 사람이 개입해서 검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캐러셀 포스트들이나 쇼트 영상 같은 것들 자동화했었을 때 컨택트 시트를 뽑아가지고 AI가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실패한 것들 성공할 때까지 스킬 수정하고 나서 새로운 세션에서 수정된 스킬을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역으로 달라고 해서 컨텐츠를 한번 또 만들어 보고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고
A 버전 성공했으면 B 버전, C 버전 성공할 때까지 스킬을 깎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형성적인 부분은 앞에서 디자인 쪽 봤겠지만은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레드나 X 같은 경우나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AI가 생성하게 한 다음에 후킹이나 스레드 초안 이런 것들 본 다음에 파이썬 스크립트를 돌려가지고 글자 수가 초과하면은 다시 글을 생산하게끔 하는 것을 스킬에 넣었습니다. 자, 제가 쓴 스레드 쪽 스킬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 경험과 맥락, 본문 이런 것들 반영하고 시성 계산하고 여기 분할 정책이라고 제 표현을 했어요. 각 세그먼트는 500자 이하 글을 생성해야 된다. 500자가 넘으면 의미 단위로 절사해서 짝대기 3개로 분할해가지고 글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글자 수 세는 부분은 파이썬으로 밸리데이션 할 수 있게끔 이런 파이썬 코드를 짰어요. AI가 생성된 텍스트가 글자 수가 초과하면은 이런 식으로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코드를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제가 쓴 글들도 보면은 AI가 생성된 텍스트 이렇게 500자씩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500자 이내를 유지를 하면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손으로 수정하고, 손으로 수정한 거를 다시 카네스에 이렇게 글들을 쌓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이클 돌 수 있게끔 더 개인화된 텍스트 뽑아낼 수 있게끔 80점짜리 글이 아니라 90점, 91점, 92점에 도달할 수 있는 글을 생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킬을 만드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4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두로 스킬을 만들어 줘라는 건 별로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여기서 우리가 플러그인 타이핑해서 필요한 것들을 설치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스킬 크리에이터를 전역 설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죠. 이걸 설치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리로드 플러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스킬 크리에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스킬을 만들어줘, 또는 어떤 문서 읽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스킬을 만들어줘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제일 초보자들이 하면 안 되는 부분은 스킬 크리에이터까지는 기본 방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한 줄로 나 앞으로 스레드 글 반복해서 쓸 건데 스레드 글 써주는 스킬 만들어줘, 링크드인 글 쓸 건데 링크드인 글 만들어주는 스킬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탈락이라는 거죠. 실제로 결과물들은 그렇게 비슷할지 몰라도 평균값에 수렴하는 품질의 텍스트 글밖에 안 나오고, 실제 여러분들의 의도, 실제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스킬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괜찮은 스킬일지 몰라도 실제로 실전에 들어갔었을 때 반복해서 실행을 할 때 품질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한 줄짜리 프롬프트 스킬, 원샷 형태의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여러분들의 일을 하는 방식을 모르는 상태가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킬을 만들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좀 괜찮은 방법은 플랜 모드 또는 인터뷰 형태 방식입니다. 이런 플랜 모드를 언제 활용해서 스킬을 만드냐에 대한 저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제 머릿속이 모호할 때 진행합니다. 모호하다라는 것은 뭔가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고 좀 큰 작업해야 될 것 같은데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모호함을 잡아내기 위해서, 모호성을 0에 수렴시키기 위해서 자동화를 할 때는 이런 플랜 모드, 인터뷰 방식의 스킬을 작성을 합니다. 보통 이 새로운 세션 기준으로 했었을 때 Shift 탭을 누른 상태에서 뭐 이런저런 시스템 만들고 싶어.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데, 시스템 트레이딩에 내가 가지고 있는 API가 트레이딩 뷰 있고 코닉스 있고, DB는 SQLite 하고 싶고, 타임 프레임은 4시간봉, 뭐 일봉, 주봉, 월봉 바탕으로 해서 매매하고 싶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굉장히 정해져야 되는 것들 많을 때 플랜 모드를 이용해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시스템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을 하거나, 보통 코딩 쪽에서 우리가 스킬을 만들거나 무언가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추천드리는 방식은 맷퍼콕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만든 스킬 중에 그릴미 또는 인터뷰한 관련된 스킬도 굉장히 많아요. 이분 영상을 쭉 보셔가지고 코딩 쪽은 이 사람 거를 따라가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바이브 코딩 할 때 큰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맷 퍼콕 선생님의 방식을 추천드리고,
또 하나 괜찮은 방식은 우로보로스라는 이재규님이 만드신 하네스인데 콘텐츠 만들 때 우로보로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얘가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답변을 하시고 진짜 한 100번 이상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20에서 30번 정도 티키타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하시는 작업 사이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이 모호성을 0에 수렴시키게 한 다음에 설계가 선명해진 뒤에 스킬을 개발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롬프트 바로 스킬 만들지 말고 플랜 모드로 계획 세울 거고 이런 스킬 만들고 싶은데 모호성의 0에 가깝게 수렴하도록 한 번에 하나씩 딥다이브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프롬프트 하셔도 되고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매퍼콕 또는 오로버스 같은 스킬을 한번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의 시스템에 반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실제로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작업에서 굉장히 고점의 콘텐츠를 뽑았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때 즉시 스킬로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제가 이런 방식의 스타일의 스킬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처음부터 자동화하지 말고 AI랑 티키타카 하면서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서 굉장히 자료들, 맥락들을 바깥에서 최대한 정제시킨 다음에 정제된 컨텍스트를 들고 와가지고 콘텐츠 만들어서 내가 결과는 다시 쓰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 이런 성공 경험들에 대해서 문서화하고 결과물로 남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고점 찍은 내용과 그 성공 경험 문서화를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세션 또는 컨텍스트를 압축시킨 상태에서 재현 가능한 스킬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예시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릴스, 쇼츠 관련된 내용을 자동화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대본만 넣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자동화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예요. 제 기준에서는 한 90점 가까이 도달하는 릴스 공장을 만들었고 실제로 제가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오르카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상을 자동화한다고 했었을 때 이런 컨택트 시트를 만들어서 AI에게 검증을 시킵니다. 이게 버전 12번, 여기 버전 13인데 이렇게 버전이 13까지 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제가 클로드 코드랑 티키타카 많이 하면서 버전을 많이 올렸다는 뜻이겠죠. 버전 12 기준으로 피드백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막 위치 관련된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애니메이션 배치를 피해가지고 자막을 좀 배치해라. 뭐 이런 피드백을 준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이 쭉 나올 텐데 이렇게 고점이 거의 왔다라고 했었을 때는 모델을 바꿉니다. 제일 좋은 모델로 페이블 5로 제일 바꿔가지고 버전 13까지 만듭니다. 제 기준에서는 버전 13이 합격 라인이었거든요. 이때 제가 했던 프롬프트가 어떤 프롬프트였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했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기록을 하면 좋겠다. 이때 코드들과 맥락이나 편린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특정 폴더에 관련된 패턴들을 기록을 하게 되었고 이때 리모션이나 하이퍼프레임으로 영상을 뭔가 하네스화 시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패턴을 프리셋 형태로 자산화 시키면 되겠습니다. 릴스나 쇼츠 같은 거 할 때 이런 씬 패턴들 마음에 드는 것들을 좀 기록을 하고 클로드.md 또는 agent.md에 업데이트를 좀 해달라고 해서 새로운 세션이 코드 베이스를 읽을 때 이게 좀 성공적으로 잘 워킹했던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만들게 하고 이런 패턴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요청을 했습니다. 뭐 이런 영상 자동화 할 때 좀 개인적인 선호도 기준에서 만족스러운 패턴이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지식 관리도 들어가 보는 거죠. 이런 비트, 페이스, 어셋, 에너지 이런 야밀 프론트 매터의 스키마를 따로 정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지식 관리를 해서 나중에 좀 성공했다라는 그 패턴에 대한 거를 잘 라벨링 해놨다가 새로운 영상을 만들면은 그때 좀 좋았던 애니메이션들 방식을 끄집어 모아서 릴스나 쇼츠 영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화려한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 눈에 굉장히 많이 익을 수 있는데 그 눈에 익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되게 물려하거든요. 그 물림을 또 제거하기 위해서 또 장기적으로 좀 더 신박한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공급을 하려면은 제가 또 따로 별도로 바깥에 좋은 레퍼런스 영상들을 또 컨택트 시트 만들어서 AI한테 주입시켜가지고 이런 애니메이션들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고도화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 쪽 하네스도 이런 식으로 육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씬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식의 자산화 작업을 한다. 새로운 영상 만들 때마다 씬들을 검색해 와서 좋은 프리셋들을 결합해서 영상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식으로 재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스킬로 만들어줘라고 하면서 스킬 크리에이터 이용을 하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진행한 프로세스를 재현 가능한 스킬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서 스킬 크리에이터 이런 식의 플러그인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개 스킬, 뭐 좀 바이럴 됐던 스킬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안드레 카파시의 오토 리서치 또는 맵허컥의 그릴미, 이런 좋은 스킬들을 내 맥락으로 각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럴 됐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꽤 반응이 좋았다라는 거죠. 반응 좋았던 이런 스킬들을 기준으로 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톤, 도구, 워크플로우 같은 것들이 사상을 반영해가지고 맥락 결합해가지고 내 환경에서 잘 먹히는 스킬로 디벨롭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발전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걸 시키는 거는 제가 만든 하네스에서 제 수강생들, 제 커뮤니티 인원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훈련 같은 것들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킬과 도구, 톤, 워크플로우 맞게 각색해줘.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패턴들, 이런 식으로 나는 스킬을 만든다에 대한 4개 유형의 소개를 해드렸고, 조금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원칙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6대 원칙을 여러분들이 인지만 잘 하시더라도 상위 10% 안에 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킬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6개에서 skill.md를 다이어트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긴 skill.md 중에 굉장히 나쁜 레퍼런스 같은 게 어떤 게 있냐면은 skill.md에 굉장히 많은 예시, 코드, 데이터, 프롬프트들이 한 트럭 다 모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최악의 skill.md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무조건 폐기 처분해야 되거나 유지보수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꽤나 바이럴 되고 있는 리드 마그넷 하나를 스킬을 공유해 준다고 하길래 한번 스킬 상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실제로 해외 거 따고 힉스필드 이미지 프롬프트를 디렉터 형태로 좀 시네마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프롬프트다라고 해서 두근두근 하는 마음에 한번 다운받아 봤는데 라인 수가 제 이상적인 건 한 100줄, 200줄 사이인데 라인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 있는 이 체크리스트들 이가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층적으로 나누거나 하게 나눌 수 있는 작업을 때문에 이런 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맞게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스크립트.md를 과정 형태로 짧고 직접적인 평문 지시문으로 유지하고 나누고 분할하는 작업을 이제 요청하거나 제가 많이 하는 표현은 긴 스킬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상호 참조 가능한 목차 형태로 계층적인 형태로 나눠달라는 표현을 굉장합니다. 이래서 킬.md 파일 텍스트들을 굉장히 줄이고 해서 분류할 수 있는 목차 가이드나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검증할 수 있는 3가지 요소만 그냥 짧게 넣고 나머지는 레퍼런스 폴더로 그나마 이 스킬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좀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에 대한 주제 같은 것들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썸네일 공식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제가 만들고 싶은 데에서 19개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19개 공식이 있는데 그중 가장 유사하고 어울릴 것 같은 탑스 5 정도 선정을 내가 만든 영상이 왜 공식 맥락에 맞는지 설명 근거를 대고 공식가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시청자 관심사 탑 N 시리즈, 비교하는 시리즈, 뭐 이런 시리즈나 뭐 비교하는 거나 반전이나 이런 것들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19개 썸네일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탑 1부터 탑 19까지 공식이 들어가. 실제로 스킬이 읽을 때는 그래서 내가 만든 상이 탑 N 시리즈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 언어 모델이 첫 번째 공식을 읽게 되는 거죠. 상위 개념의 1 파일을 읽어가지고 어떤 유형인지 먼저 인지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탑 1, 2, 3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식이야 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컨텍스트 윈도우에 들어가서 내가 만든 콘텐츠 대본과 비슷하게
썸네일 이런 식으로 예시 보고 추천을 하게끔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층적이게 구조를 짜는 게 중요하죠. 상위 개념에는 스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스킬에서 상위 개념 중에서 탑 1부터 19개 유형 중에서 탑 3에 해당하는 레퍼런스 뒤져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이런 계층적인 방식, 상호 참조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LLM은 이렇게 점진적인 공개를 통해 가지고 언어 모델 컨텍스트 위에 맥락들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좋은 답변이나 좋은 도구를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요 스킬에는 분류하고 실행하고 검증하는 정도 내용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레퍼런스, 프롬프트, 예시, 데이터 또는 코드 이런 식으로 빼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카탈로그만 남기는 케이스가 썸네일 공식 같은 것도 무엇을 언제 있지만 스킬에 잘 게시가 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요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카피라이팅 공식 같은 것들이나 인스타그램 텍스트 같은 것들을 좀 쌓아두는 것을 긴 스킬을 언어 모델 위에다가 올리는 것보다 우리가 책을 10만 권을 다 읽을 게 아니고 딱 카탈로그 라벨 달린 것만 책상에 올려놓고 읽은 다음에 필요한 거 사서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점진적 공개, 프로그레시브 디스클로셔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킬 유지 보수 하실 때 스킬을 뭔가 수정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AI가 스킬.md 초안 만들었는데 데이터 프롬프트 예시가 스킬.md 있는 순간 무조건 행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시나 데이터나 프롬프트는 스킬.md가 아니라 레퍼런스 파일로 분리해서 상호 참조할 수 있게끔 각 파일을 필요한 스텝에 매핑해서 그때만 읽도록 수정하게끔 여러분들 유지 보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원칙은 리서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 메인 세션에서는 리서치, 개발, 외부, 호출, MCP 다 하나의 세션 위에서 올리는 순위 클로드 코드 코덱스 다 바보가 돼버립니다. 이거는 좋은 방식이고요. 무조건 권장하는 방식은 리서치는 서브 에이전트로 나눠서 병렬 조사해라라는 표현을 하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서브 에이전트가 조사해서 병렬 조사한 맥락, 요약 결과, 후보 같은 것들 바탕으로 해서 깨끗한 메인 컨텍스트 결정에만 필요한 정보만 올려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리서치는 메인 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옆방에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디스크립션 관련된 번째입니다. 스킬에서 우리가 내가 프롬프트를 던지면은 디스크립션을 무조건 읽습니다. 디스크립션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죠. 야밀 폰트 매터라고 해서 AI가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프롬프트로 썸네일 공식 좀 추천해줘. 내는 클로드 코드 코덱스 스킬을 상위 1%처럼 쓰는 방법, 프로처럼 쓰는 방법 이야 관련된 맥락은 특정 문서나 대본 같은 걸 넣어가지고 요청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썸네일 공식 추천 좀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디스크립션이 가장 유사도가 높잖아요. 여기에 수많은 스킬들이 있습니다. 이 코드 베이스 기준으로 했었을 때 20개 가까이 있어요. 그중 내가 썸네일 공식 뽑아줘, 썸네일 카피라이팅 해줘, 썸네일 뭘로 할지 모르겠다 라고 프롬프트 입력하는 순간 디스크립션이 유사도 매핑 도구는 이 썸네일 공식이라는 스킬을 써야겠네 라고 하는 순간 밑에 있는 내용들이 컨텍스트 윈도우에 올라가고 그중 19개 중에서 탑 1, 2, 3 중에 가장 괜찮은 거를 뽑아가지고 여기 레퍼런스에 있는 걸 찾아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컨텍스트 윈도우로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작업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디스크립션 부분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스킬이 너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점이 뭐냐면은 잘못된 스킬을 호출을 해버린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 디스크립션의 자동 추론 범위를 좁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린 방식은 프롬프트 애초에 작성하실 때 이런저런 스킬 쓰게 해줘. A 스킬 쓰자, B 스킬 쓰자, A 커맨드 쓰자, B 커맨드 쓰자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네스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 한 장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내가 만약에 했다라고 가정했는데 다른 스킬에서 카드 뉴스 스킬 만들 때 이미지를 생성해야 된다라고 스킬에 박혀 있으면은 내 의도는 이미지 한 장만 생성하는 걸 원했는데
운 나쁘게 캐러셀 전체 파이프라인이 돌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토큰도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호한 자연어를 웬만하면 던지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스킬이 엄청 많은 경우에 대해서 스킬이 굉장히 뭔가 독립적이고 잘게 잘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조금 모호하게 프롬프트 던져도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만든 시스템이 스킬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더 추천드린다. 디스크리션 애초에 명확하게 만드시고 부를 때는 최대한 슬래시 커맨드 또는 스킬 이름을 불러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스킬 만드실 때 자동 호출을 비활성화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자연어로 요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원칙은 이거는 좀 들이 클로드 코드 코덱스 쓰시면서 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걸 생각보다 메타인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저도 이런 데 매몰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AI한테 좀 겹치지 않는 후보를 펼치고 사람은 취향과 맥락에 맞는 방향을 몇 초 안에 고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I가 카피라이팅이나 뭔가 컨텐츠 이미지 생성한 것들 이거를 하나만 내뱉게 하지 말고 4개, 5개, 10개까지 후보를 최대한 전달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중복 없이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도출해라라는 컨설팅 방법론인데 미시 방법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AI가 만약에 정답지를 하나만 추천해주면은 사람 입장에서는 주저리 부연 설명해야 되는 굉장히 인지적으로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좋은 방법은 서로 겹치지 않고 중요한 관점을 빠짐없이 최대한 내뱉게 해달라는 거죠. 뭐 유튜브 제목이나 뭐 스레드 후킹이나 인스타그램 후킹을 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이런 제목들 있죠. 이런 것들을 뭐 유형별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놔 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개 나오겠죠. 그중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 골라가지고 한 옵션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는 속도도 올릴 수 있고 수정을 해야 되는 마찰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지 옵션을 최대한 많이 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게끔 하면 좋고 다 마음에 안 드는 10개 중에서 1번이랑 7번 방법이 딱 반반 좋다. 이걸 좀 섞은 방법 없을까라고 해서 활용을 해봐도 괜찮겠죠? 최대한 하나만 정답지를 내뱉게 도출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 도출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관식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습관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롬프트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스킬 만드는 과정 중에 사람이 개입한 스텝마다 정답지 하나만 주지 말고 선택지를 5개에서 10개씩 미시 방식으로 제시해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캐러셀 만든다. 제가 GTA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피드백을 주고 싶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대화 내용 쭉 하고 나서 나는 이런 스타일의 캐러셀 CTA 방식으로 내가 한번 바꾸고 싶다. 인스타그램 캐러셀 만들 때. 그러면은 이거 할 때 한 개만 도출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여러 개 뽑아내가지고 4가지 정도 뽑아가지고 1, 2, 3, 4 중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드냐. D가 1순위, B가 2순위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D랑 B랑 1순위, 2순위 있는 방식을 좀 섞어서 도출을 해달라라고도 요청할 수 있겠죠. 제가 이야기하죠.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달라. 4원 스타일로 하는데 키워드 색만 1번, 2번 느낌으로 가자 라고 해서 반영된 형태가 이런 방식으로 CTA 방식으로 캐러셀 CTA 정책을 세운 거고 이후에 내가 캐러셀을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택지 옵션을 다양하게 줘서 내가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유도를 하라라는 게 5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마지막 원칙으로는 셀프 임프로빙 방식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헤르메스를 써도 충분히 워킹 다 합니다. 헤르메스 쓰시는 걸 추천. 출력과 수정, 출력 결과에 대해서 수정이나 좋아요 같은 것들이 학습 신호를 이제 감지시키게 하는 헤르메스 에이전트.md나 soul.md가 연구 반영할지 사용자한테 먼저 확인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게끔 하는 게 좀 전 좋다라고 교정을 하면은 재사용시키게 하고 좋았던 아웃풋, 좋았던 카피라이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어디 좀 빼달라고 하거나 좀 축적을 해달라고 하거나 메모리 기억을 하라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평가 확인 후에 승격을 실제로 발행이나 반응이 좋았는지는 실제 뭐 스레드나 유튜브나 그런 것들 데이터들을 검증을 해가지고 정답지를 축적을 해 나가게끔 해서 다음 정답지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제가 앞에 소개했던 이런 스레드 작성하는 스킬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제가 과거에 잘 터진 것과 최근에 막 쓴 요런
텍스트들, 스레드 글들을 쌓아가지고 잘 터진 것들만 쌓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레드 글 쓰면 되겠구나 라고 더 좋은 성과 이끌어낼 수 있는 글들 쓰는 게 좋아. 제가 스레드를 조금 게을리하고 있지만 뭐 이런 글은 성과가 조금 망했다. 제 스레드 기준으로 해서는 그 영상 쪽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지서 좀 팁들 올리니까 이게 좀 반응이 굉장히 좋아. 소재나 이런 어조 같은 것들을 글들 잘 터진 것들을 쌓아가지고 다음 글 쓸 때도 이런 유형을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마지막 장으로는 평가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스킬 크리에이터 이용을 해가지고 제일 안 하고 귀찮아하는 영역이 이밸류에이션입니다. 프롬프트에다가 스킬 크리에이터로 내가 과거 버전 그리고 이번에 새로 고치는 버전에 대해서 스킬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하고 싶다. 적용 전력을 비교할 수 있는 평가 창을 띄워주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던지면은 하나의 창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킬 평가하던 거 띄워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제가 스킬 평가하던 건 어떤 거냐면은 캐러셀 텍스트에 대한 카피라이팅 영역입니다. 우리 캐러셀을 넣을 때 그냥 요약된 정보만 넣으면은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되게 밋밋하잖아요. 이렇게 올드 스킬 있습니다. 올드 스킬을 이전 버전의 스킬 돌렸을 때 제 캐러셀 시스템은 캐러셀 안에 들어갈 텍스트들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먼저 세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AI 관련된 뉴스가 왔었을 때 커버 훅 탑3가 나오고 8장을 만약에 생성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첫 번째 뉴스, 두 번째 뉴스, 세 번째 뉴스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걸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꼼꼼하게 읽어보셔가지고 여기에다 피드백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걸 한번 읽어보면은 캐러셀 카피라이팅 중에서 아직 이번 주 AI 뉴스 못 챙겼다면 5분으로 따라잡아요 라는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포모를 자극하는 카피라이팅 후킹 공식 같은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포모 유발하는 걸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스킬 크리에이터 플러그인의 이밸류에이션 창에 아웃풋에 대해서 제가 카피라이팅 방식 중에 포모 형태의 방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제출하시고 뭔가 제가 업데이트 했었을 때 스킬 공식 결과도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공식은 그냥 아예 빼달라라고 요청하거나 이건 AI 6개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라고 이런 카피라이팅 나왔다고 가정했었을 때 제 개인은 취향이 실용적인 걸 좀 더 선호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여기다가 피드백 남기시면 되겠죠. 이게 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렵겠지만 정성적으로 피드백 하나씩 다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다 작성하신 다음에 서브밋 리뷰를 하신 다음에 크로드 코드로 돌아가서 리뷰 제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스킬을 수정을 해보고 디벨롭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은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의 캐러셀 카피라이팅 시스템이 점점 더 뾰족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제너럴한 후킹 공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쉽지만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SNS 성격 개인은 카피라이팅 하시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맥락하고 이런 후킹이 좀 더 나는 내 스타일이다. 이게 더 성과가 잘 터졌다라는 식으로 스킬 평가를 반드시 하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해외에서도 이 엔트로피 개발자들도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스킬 만드신 다음에 스킬을 고도화해야 한다라고 보면은 반드시 이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량적인 거는 자동화로 할 수 있지만 정성적인 거는 여러분들의 선호도 취향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검수를 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카피 톤 센스 같은 거는 정성적으로 하시고 정량적인 거나 결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는 별도의 함수나 타입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짜셔서 서브 에이전트로 반드시 평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평가는 동일한 세션에서 평가를 절대 시키면 안 되고 새로운 세션에서 평가를 시키게 하거나 새로운 세션에서 평가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짜달라고 하거나 서브스 이용을 해서 편향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코딩 쪽이고요. 밑에 있는 쪽은
정성적인 스킬을 디벨롭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스킬을 평가를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정말 스킬을 계속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평가를 하고 나서 또 스킬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했었을 때 그 실패라고 하는 원인 지점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실패 유형은 먼저 프로세스 이탈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모델, 코딩 에이전트가 여러분들이 만든 스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 빼먹거나 놓치거나 맥락이 유실돼 가지고 실패하는 케이스를 뜻합니다. 추천드린 방식은 뭔가 엉뚱한 결과나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거나 막 이랬을 때 이걸 고칠지 말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죠. 첫 번째는 그냥 바로 지시문, 프롬프트, 스킬에 있는 지침을 수정해 가지고 증상만 일시적으로 봉합시키는 유형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제로 프롬프트 던져가지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감사해라. 모호한 지시나 트리거나 순서나 잘못 참조된 것들이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라 해서 AI가 놓친 지점 포인트를 반드시 발굴해가지고 수정한 다음에 다시 이밸류에이션 하는 케이스를 뜻합니다. 프롬프트 여러분들 던질 수 있는 거는 왜 스킬이 내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았는지 스킬 수정하기 전에 원인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건 제가 캐러셀을 엔드 투 엔드 테스트 하는 데 있어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굉장히 제가 막 뭐라 한 이거를 보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작업한 건데 역겹다.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원인 분석에서 반드시 의견을 물어보거나 원인을 파악해라라는 뉘앙스의 작업을 시키는 거죠. 얘가 문제점들을 막 여러 개 나열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그 문제점이나 피드백 관련된 내용들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드백 전략이나 원인 같은 걸 다시 분석해보자라는 표현을 했고, 전체적으로 애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스킬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수정을 하는 게 좋을지 정해야 되는데 새로운 세션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정하려고 하는 작업을 그만하고 스킬 부분만 수정을 하기 위한 프롬프트, 리버스 프롬프팅 요청합니다. 여기에 스킬을 전체적으로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새로운 세션으로 넘어가서 이런 프롬프트 보고 수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긴 컨텍스트에서 티키타카 하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구절절 다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에 안 든 부분과 고쳐야 될 포인트들을 다 모아가지고 새로운 세션으로 넘어가가지고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 같은 부분은 이렇게 앞에서 딱 프로세스 과정은 마음에 들지만 품질 부분에 있어서 뭔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거를 고장으로 볼 게 아니라 스킬을 좀 더 가다듬고 육성을 시켜야 되는구나라고 생각. 품질이 아쉬우면은 이렇게 엣지, KT, AI 슬롭 같은 부분들 발견하면은 좋은 예시를 주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릴스 자동화를 하는데 코드 폰트나 위치가 잘못된 거는 틀린 경우라서 검수할 때 이런 거 피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품질 부분 있죠. 요거 보시면 제 기준에서 이게 되게 마음에 안 들고 밤티 나는 형태거든요. 여기 되게 제 기준에서 굉장히 밤티 나는 케이스입니다. 요런 씬에 대해서 코멘트를 줍니다. 이런 코멘트 어떻게 주냐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션 그래픽이나 이런 지식이 전혀 없잖아요. 제가 요걸 나름대로 해결한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은 씬에 대한 타임스탬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좀 더 고급진 씬을 좀 구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 프레임 사이트 공식 문서 중에 카탈로그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예시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 있죠. 타이포그래피 같은 유형도 있고 이런 거 리퀴드 글래스 데스크탑 이런 모션 그래픽 놓고 싶다. 씬에는 매그네틱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그냥 도식 말고 이런 포스트 카드 형태로 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용어 같은 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 카탈로그를 좀 찾아가가지고 요청하시면은 확실히 좋은 프롬프트를 던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밤티를 줄여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예시를 하이퍼프레임 카탈로그를 주입을 하고 나서 개선된 출력이 나왔다. 다음 버전이 굉장히 내가 눈에 굉장히 좀 흡족스럽다 싶으면 그때 레퍼런스로 승격을 시키거나
재사용 자산으로 축적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롬프트에서는 뭐 이번에 발견한 엣지 케이스, 스킬 규칙을 레퍼런스에 추가해줘.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은 괜찮은 거죠. 이 프로세스 오류와 품질 부족을 여러분들이 다 구분하셔가지고 정확한 처방과 진단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태까지 제가 클로드 코드를 오랫동안 써보면서 내가 이걸 사용을 했었을 때 나는 이거를 어떤 유형으로 쓰고 있는서 수개월 동안 메타 인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메타 인지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는데 루프 엔지니어링으로도 많은 걸 해소할 수 있지만 뭔가 되게 좀 취향이 많이 타는 이런 콘텐츠 영역에 있어서 스킬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킬은 앞으로도 해서 디벨롭을 해 나갈 거고 한 번에 공짜 완성품 스킬은 세상에 없다라는 걸 인모딩 직원을 교육하고 애를 육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한 번에 원에 완성된다라는 거를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식은 80.7, 80이 불완전해도 좀 실사용해 보시고 그 결과를 관찰해 보셔가지고 선호도, 실패, 교정을 계속 해 나가시면서 좀 완성에 가까운 스킬들 만드셔서 여러분들 워크플로우를 자산화 시키는 작업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선호도 주입하는 것과 교정하는 인간 감사에 대한 영역은 이런 시간은 비용이 아니라 나중에 장기적으로 매일 되돌려 받는 시간의 원금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다 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상위 한 4% 안에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굉장히 러닝타임이 길어서요. 이번 주에 딱 이런 4단계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이번 주에 3회 이상 반복하는 작업이 뭘까? 그리고 자리에서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직접 수행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교정을 최대한 해봅니다. 그 교정된 대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 혹시 프로세스를 스킬화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스킬화 할 때 원칙과 레퍼런스를 좀 분리하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거 스킬 한번 만드신 다음에 새로운 세션에서 스킬 평가해보고 평가한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드백하면서 좋은 스킬로 디벨롭 해 나가신 걸 이렇게 방금 함께 진행한 프로세스 스킬로 만들어줘. 레퍼런스 분리하고 필요한 단계 매핑하고 리서치는 서브 에이전트로 분리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밸류에이션을 실행하고 일주일간 내가 하는 교정을 축적해줘. 뭐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한번 던져 보셔가지고 좋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개발을 하신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동화 시스템은 굉장히 정말 금방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자동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하위 태스크로 쪼개고 분리하고 검증하신 다음에 그 검증된 서브 태스크들을 하나 모아가지고 하나의 커맨드의 큰 스킬, 하나의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만드시는 것보다는 내 업무에 맞게 직접 제작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개발하고 배포하고 나서 그 운영부터 시작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킬도 실제로 써보면서 육아하고 육성하고 스킬을 최적화하고 과정을 반드시 겪어보신 다음에 적인 관점에서 ROI를 높여나가는 매일 시간을 벌어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셨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했던 대화 내용들을 쭉 뽑아가지고 한번 내가 당장 해볼 수 있는 프롬프트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추출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클로드 코드한테 닥터를 하셔서 엔터 치시면은 안선 스킬들이나 훅 같은 것들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것들 제거하시거나 이 인사이트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리포트 복수고 여러분들 쓰시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코드 베이스를 유지 보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원데이 클래스 형태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거나 실제 제가 만든 시스템 바탕으로 위로 가지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댓글에 있는 리소스 폼에다가 유입경로 임이고 이런 것들 어떤 업무를 자동화하고 싶으냐라고 때 영상을 보고 실제로 한번 원데이 클래스 관심 있다라는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혜택을 주던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이런 도식화 이미지들, 프롬프트들 그리고 참고하기 좋은 자료들은 전부 다 제 노션 페이지에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리소스 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모트만이었습니다.